전투기는 1~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떠올랐다.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폭격은 병사들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전쟁 직후 항공기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공체계가 등장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이런 패러다임은 현대전으로 넘어가며 또 한 번 변화를 겪는다. 바로 미사일이 그 주인공이다. 국경 너머에서 예고 없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단 한 발로도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독일의 V2 로켓의 요격 방법을 고민한 이래로 미사일 방어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은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다양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선도해왔다. 특히 나토, 일본 등과 함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 MD 구축을 추진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날로 늘어나는 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략 표적 타격 압도적 대응 등 핵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을 뜻한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 미사일 탐지체계는 장거리 고고도에서 탐지가 가능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EWR과 이지스함의 고성능 레이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ACS, 미사일 체계 자체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 KMTO 셀로 모인 뒤 각 요격 체계의 작전 통제소와 연동해 탄도탄 요격을 지원한다. 탐지 체계의 탄도탄이 감지되면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사드 THAAD와 장거리지 대공유도 무기, LSAM가 먼저 요격을 시도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과 최종 요격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천궁과 LSAM은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현재 천궁는 양산 중이며 LSAM은 국방과학연구소 ED 주관으로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들의 성능을 개량해 방어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천궁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천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천궁은 여기에 적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무기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 ED 주관으로 개발된 천궁은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천궁은 천궁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개발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방사청에 따르면 천궁은 유도탄의 형상부터 구동기, 측추력기, 추진기관이 모두 새로 개발되면서 통합제어 기술도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 근접 신관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신관을 사용한 파편형 탄두를 가진 천궁과는 달리 천궁은 유도탄을 직격해 파괴하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한 것도 차이점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노후화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SMX라는 이름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으로 진행됐다. 우리 군은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직접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국방 예산이 축소돼 마침 군축을 진행하던 독일로부터 잉여 장비를 도입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운데 PAC-2는 파편형 탄두를 이용한 요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돼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경우 요격에 성공해도 탄두를 파괴할 확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방사청은 현재 직격 요격 방식의 PAC-3 운용을 위해 지상 장비의 성능 개량과 PAC-3 미사일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LSAM은 적 항공기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항공기용과 탄도탄용 두 가지로 나뉘어 연구개발되고 있다. 개발은 천궁과 천궁 개발 경험이 있는 ED가 주관하고 있다. ED는 LSAM의 각종 신기술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드 THAAD
사드는 종말 비행 단계에 돌입한 적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드는 탄두를 싣지 않는 대신 충돌할 때의 운동에너지로 미사일을 파괴한다. 운동에너지 사용은 탄두를 장착한 탄도유도탄의 탄두가 폭발할 위험을 줄인 상태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방사청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중간 단계까지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 방어 선진국 사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이슬람 국가 이즈, 이란 등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데이비드 S 슬링, 에로우 2, 에로우 3로 이어지는 사중 방어체계를 실전 배치, 최상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지난 2014년 여름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높은 방어 능력을 선보이며 실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선두인 미국은 지해상과 우주공간에 배치된 탐지체계와 전투관리 지휘통제 통신체계, 다양한 요격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탐지체계는 크게 감시위성과 레이더체계로 구분된다. 감시위성은 우주에서 탄도탄의 발사 탐지 추적을 담당한다. 레이더체계의 탐지거리도 5,000km에 달하며 잠수한 발사탄도미사일, SLBM, 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체계로는 신형 PAC-2와 PAC-3, 사드, 함정에서 발사되는 스탠다드 미사일 -3 SM-3 등을 갖춰 다차원의 복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라. 한국형 실험의 필요성 및 개발 동향. 현대전에서는 정밀 공격 능력만큼이나 정밀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 국가 중요 시설 및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무기로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은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전쟁 초기 및 장사정포 완전 제압 이전까지는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사정포와 같은 적의 로켓, 야포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시렘이라 부른다.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시렘과 한국형 시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북한은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형 전술유도 무기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과 240mm 및 300mm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에서는 북한이 고체 연료와 유도장치 개량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신형 전술유도 무기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 후 수평 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으로 인해 사드, THAAD,와 패트리어트, PAC-3 등으로 구성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림 1, 참고. 또한 300mm 방사포의 경우 지난 2016년 시험 완료 후 전력화 중인 신형 방사포이며 최대 사거리가 약 200km로 대전권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이다. 이외에도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사거리 50km 이상의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대화력전 전력을 보강 중이나 장사정포의 경우 무력화 이전까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어 개전 초기 대량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적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하여 전쟁 초기 전쟁 지도부의 원활한 지휘 통제 기능 유지 및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탄을 방어 목표 도달 이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CLM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각국이 시램 무기 체계의 개발 동향과 한국형 시램의 필요성과 운용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